무리수 제곱근은 이제 중3 과정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어서 복습 싹 하면서 넘어가고요. 거기에 바로 개념을 연결해서 세제곱근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 간단하게 제곱근, 세제곱근, 제곱근이 조금 확장되는 거 배우고 구체적인 거는 요 다음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이고 수하하고 그 다음 수원에 가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해당하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웜업으로 배우시면 돼요. 소단 3, 제곱근, 세제곱근. 에 대한 걸 배우면 됩니다. 자, 제곱근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근이라는 게 뭐예요? 해라는 거죠. 해.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손가락. 해라는 거예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 우리가 그걸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죠. 제곱근. 그럼 어떤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데요. 무슨 식? 제곱식의 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곱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이 제곱식에서 이 제곱식을 참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이 x의 값, 그게 바로 이 제곱식의 근, 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제곱의 식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a의 제곱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짝수 제곱이니 단순히 두 번 곱하는 이 단순 제곱 계산에서는 a의 제곱근을 a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제곱을 하게 되면 원래 부호가 플러스였든 마이너스였든 무조건 다 플러스의 결과로 나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제곱근, 제곱하기 전의 값인 x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해서 항상 양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세트로 나오는 거고요. 제곱의 결과가 되는 짝수 제곱, 두 번 제곱한 결과인 a는 무조건 0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무리수에서는 이렇게 루트를 사용하게 되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논리가 성립해서 문제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루트 기억나죠? 별거 아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곱근 할 때 중요했던 게 이 제곱근이 그러면 정의가 그거예요. a의 제곱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래서 제곱을 만나면 a가 됩니다. 제곱을 만나면 저 루트가 사라져요. 이 루트의 기호는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처럼 제곱을 하기 전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수학 기호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기호와 이 지수 제곱은 서로 상반된 과정을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고 곱하기와 나누기가 만나면 그 연산이 상쇄되듯이 제곱근을 만드는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어때요?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지? 자, 그런데 이 제곱이, 이 루트가 제곱을 만나는 형태가 이렇게 루트 전체 바깥쪽에 제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루트 안에서 제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루트 밖에서 제곱을 하는 경우는 제곱과 그 반대되는 연산인 루트를 지워서 결과인 a를 그냥 내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경우는요. a를 제곱시키고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즉 제곱하기 전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a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아, 그쵸?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풀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분리를 한단 말이지. 분리를 해요. 어떻게 분리를 하냐?
규칙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있는 경우는 제곱을 했다가 제곱근 다시 제곱하기 전으로 돌아오니까 얘와 얘가 만나면 사라져요. 서로 상쇄되는 연산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A만 남기는 남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해준단 말이야. 제곱이 안에 있을 때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얘는 앞에 부호 뭐 달고 있는 거예요? 부호 뭐 달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부호 플러스로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양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도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양수 나와야 돼요. 그런데 A를 제곱하면 A가 채움에 모였던 A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의 값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걸 돌려서 A를 제곱하고 그걸 다시 돌려오는 것 중에서 나는 플러스인 경우만 찾고 싶다는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얘랑 만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사라져서 그럼 A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 원래 A가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고 이 루트의 부호가 플러스면 결과는 무조건 플러스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 A가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로 나오도록 절대값을 거쳐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절대값이 특징이 뭐야? 거리의 의미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의 값이 나오게 해주는 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거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A가 원래 실제 0 이상이라면 그대로 나오면 되고 A가 사실은 0보다 작은 값이었다면 그 결과가 플러스가 되도록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서 나오면 된다. 이런 규칙이 있었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루트 사용해서 식 쓰는 그런 문제들에서 이거 부호 판단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 나올지 안 붙여 나올지에 따라 식이 정리되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곱근은 이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숫자 계산 나오고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에 맞춰서 연결해서 세제곱에 대해서 해볼게요. 세제곱근. 자, 제곱근 얘기하면서 거의 다 했어요. 똑같이 반복해 볼게요. 세제곱근. 방정식의 해. 어떤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 방정식이 무슨 식이라는 거예요? 세제곱식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따라서 어떤 값을 세제곱했더니 A가 나왔대. 그때 이걸 참으로 만드는 값 X가 바로 세제곱근이 되는 거고요. 이 세제곱의 결과가 A였으면 A를 만드는 근이란 뜻에서 A의 세제곱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A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세제곱해서 A가 되는 값, 되는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곱근하고 동일해요. 아주 동일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번에도 결과 A를 세제곱하기 전으로 돌리는 기호를 써줘야 되고요. 거듭제곱을 계산하기 전으로 돌리는 기호로 우리가 이미 루트를 썼었죠? 여기서도 루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A에 이렇게 루트를 씌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2번 곱해서 된 건지 3번 곱해서 된 건지 그죠? 그래서 얘가 몇 번 거듭제곱을 되돌리는 건지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거듭제곱을 되돌리는 그 역할을 하는 루트를 씌워주고요. 얘가 몇 거듭제곱을 돌아가는지의 표시를 여기다 조그맣게 이렇게 써줘요. 저 숫자를 크게 쓰면 그냥 앞에 3이 곱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아주 잘 미묘하게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너무 작다.
네, 이게 만약에 루트를 이렇게 썼으면 요 루트에 꼬부라진 꼬랑지 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에 이제 이 조그만한 숫자를 표현해 붙여주시면 이만큼의 거듭 제곱을 돌아가는, 그러니까 3이 붙어 있으면 세제곱을 돌아가는 거고요. 그 이상의 거듭 제곱에 대한 건 아까 말한 대로 수원의 과정에 가면 더 배우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제곱근 할 때는 풀마 2개 썼었는데 지금은 왜 안 써요? 짝수 제곱인 단순 2개 제곱은 원래 x의 부호가 플러스였어도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였어도 결과는 플러스.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동일한 a를 만들어요. 그래서 a가 결과로 나오면 제곱하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값이 플러스였을 가능성도 있고 마이너스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홀수 제곱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x의 부호가 홀수번 곱해지죠? 그러면 결과의 부호도 x의 부호를 따라가지 않겠어요? x가 플러스였어. 그러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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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니까 a도 플러스야. 그런데 a가 마이너스였어. 그럼 그걸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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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니까 얘의 결과도 마이너스겠죠? 맞아요? 즉 이렇게 홀수번 곱한 세제곱은요 결과 a와 세제곱근 x의 부호가 동일해요. 따라서 a를 보면 얘는 플러스의 뭐였구나 혹은 마이너스의 뭐였구나 이렇게 딱 부호 판단이 가능해서 플러스였을까 마이너스였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짝수 곱지수, 즉 이렇게 단순 2번 제곱의 제곱근이 플러스였을 수도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2개가 항상 같이 나오는 것과 다르게 홀수 거듭 제곱을 한 애들은 결과가 처음 값의 부호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의 부호를 가지는 값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유일하게 하나 나옵니다. 이해돼요? 실수인 제곱근은 무조건 하나만 나오게 돼요. 홀수 지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x의 값에 따라서 x의 부호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는 제곱의 결과가 무조건 0 이상이었지만 여기서는 A는 모든 실수가 가능해요. 따라서 세제곱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루트 안에도 홀수번의 제곱근이라면 이 안에도 모든 실수가 가능해요. 뭐 양수만 들어가야 된다, 0 이상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8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8 결과인 부호까지 포함한 전체 수를 세제곱하기 전으로 돌아가 라고 하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을 만드는 세곱하기 전에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건 처음 값도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줬다는 얘기니까 처음 값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여서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고 결과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그러네요. 네, 됐고요. 이런 성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A의 세제곱근인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세제곱하면 A가 된다. 이런 식이 돼요. 이해돼요? 네네네. A, 여기 안에가 A여야 되는 거예요.
쏘리.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세제곱근, 세제곱하면 A가 됨. 그런데 그걸 세제곱했으니까 실제로 A가 되면 됩니다. 되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이렇게 세제곱을 달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오더라도 그냥 쟤처럼 막 절대값하고 그럴 필요 없이 무조건 A로 내보내주시면 돼요. 선생님 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 앞에 부호 없는데 이거 플러스인 거 아니에요? 자, 이 세제곱의 루트는 A가 가진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 이렇게 달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에서 이 앞에 부호는 플러스지만 마이너스 8을 세제곱하려면 그 전에도 마이너스였을 테니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세제곱근에는 따로 부호를 붙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결과로 나오는 애의 부호가 바로 그 수의 부호가 됩니다. 네. 자, 낯선 개념이에요. 좀 어려우니까 네,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 넘기시면 제곱근, 세제곱근의 계산 법칙이 나와서요. 뭐 루트 합치는 거, 루트 분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죠. 그럼 다 익혀 놓으시면 돼요. 거기에서 마지막 줄에 2번 세제곱근을 가지고 하는 그런 계산들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제곱근, 세제곱근의 계산 법칙 괄호 2번에 나오는 것들은 세제곱의 성질, 그 앞에 전체 세제곱을 하는 거나 안에 세제곱을 하는 거랑 결과는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홀수라서 가능한데. 그 다음에 근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홀수 제곱근끼리 곱하거나 나누면 이 루트를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모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유리화 보시면 똑같아요. 우리가 합차를 이용해서 루트만 단독으로 제곱이 될 수 있게 합차의식을 썼었던 거 위에 쭉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그 중에 뒤에 4, 5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 5번 확인하시면 4번 확인하시면 세제곱근 A 마이너스 세제곱근 B 9대 1이다. 근데 이게 다 루트가 분모에 있으니까 불편해. 이게 5번인가요? 네, 그럼 플러스로. 네. 그러려면 우리 그냥 제곱근 그 유리화 할 때 뭐 합차 썼죠. 합차 썼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얘대로 제곱되고 얘는 얘대로 딱 심플하게 제곱돼야 루트 탕 없애고 계산이 수월해졌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세제곱근을 세제곱해서 간단한 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이것대로 세제곱, 얘는 얘대로 세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된대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될까요? 우리 곱셈 공식에서 했잖아요.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의 형태가 되게 하려면 뭐 곱해줘요? 뭐 곱해줘요? 생각을 해볼까요? 3의 제곱. x, 잠깐만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에다가 x제곱.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그렇지. 이렇게 했었죠. 그럼 얘를 지금 이게 단독 x, 이게 단독 y라고 보면 이거의 세제곱, 이거의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얘들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세제곱근 a의 제곱, 세제곱근 a 전체의 제곱이 안에 넣은 것 같으니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둘이 곱하면 세제곱근 합쳐지면서 a, b. 그 다음 여기는 세제곱근의 전체 제곱은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되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근데 얘를 여기만 곱하면 안 되죠? 분, 자의 가치.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세제곱근 A와 세제곱근 B가 X, Y처럼 작용해서 전체 결과는 분모가 A 플러스 B로 심플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분자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분모. 그래서 분모만 이렇게. 왜냐면 분모는 통분도 해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값이 나오면 통분이고 뭐고 하기가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유리수 정수가 될 수 있도록 맞춰 놓게 된다. 그럼 5번도 마찬가지죠. 5번은 여기 사이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자, 여기 사이 부호가 마이너스면 이거 제곱은 그대로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따라서 똑같이 계산을 하면 이거 세제곱 빼기 이거 세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금방 뻑뻑거리고 있군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할 내용은 이중근호입니다. 이중근호. 네, 이중근호를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오겠네요. 이중근호는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중근호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전체 루트인데 그 안에 값이 다시 루트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자, 이중근호는 그래서 이 상태로 풀 수가 없고요. 루트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떤 걸 없애는 게 편하겠어요? 바깥에 거, 그렇죠. 자, 그리고 루트는 언제 없어져요? 누구를 만나면? 똑같은 거. 그렇죠. 제곱을 만나면 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통째로 제곱하는 건 그냥, 그죠? 네. 근데 원래 값도 달라질 거 아니야, 저렇게 되면? 네. 그죠? 어떻게 하면 저런 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중근호의 바깥쪽을 사라지게 해줄 수 있을까? 자, 바깥쪽에서 제곱해도 되지만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돼야 돼요? 제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제곱을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우리한테 이중근호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들은 이미 이게 이중근호가 잘 될 수밖에 없게 얘기를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민할 거 없고요. 어쨌거나 주어진 형태에서 우리는 뭐를?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돼야 되냐면 이중근호는 완전 제곱식 식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중근호 원리는 이겁니다. 밖에 A, B 둘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 루트 앞에 2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루트 안에 여기 밖에서 더하기 되고 있는 둘이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냐면 루트의 성질상 하나의 루트에 곱하기가 있으면 분리도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2의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이렇게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 이 A제곱은 루트 A를 제곱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 B는 루트 B를 제곱해서 더한 거다. 그러면 이 제곱을 양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죠. 그럼 얘가 그렇지, 완전 제곱식 여기에 루트 여기에 루트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루트 안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의 제곱 이런 형태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안에 제곱 있으니까 이거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되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외우면 되겠죠? 나중에요? 뭐 이따가 문제 우리 3교시에 계속 이어서 풀 거니까요. 그렇겠죠? 네.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자, 여기에 그래서 얘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여기를 곱하기 2개로 분리한 다음에 그것들의 제곱의 합이 얘가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에 숫자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어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거기 보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기 2 마이너스 루트 제곱의 루트는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에 다시 루트. 자, 루트 안에 제곱 들어있으면 다 정리된 거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보기 5번에 보기 2번에 그냥 완전 제곱식이 있네요. 근데 다만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있는 경우는 일단은 제곱과 루트 먹히면서 절대값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판단이 가능하면 양수면 그대로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는데요. 보기 이번에 1번 보시면 루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서 계산하시면 원래는 루트 안에 있는 애를 이렇게 하면 절대값 거쳐 나와야 돼요. 루트 안에 제곱 있을 때. 근데 절대값에서도 이 값이 큰 값, 이 값이 작은 값이네요. 따라서 앞에가 작은 값, 뒤에가 큰 값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서 나오면 돼요. 그래서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지우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 인수분해도 안 되네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데 a에 0을 넣어보면 뭐가 돼요? 3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a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a를 표준형으로 묶고 나머지 표현한 거예요. 저렇게 쓰면 돼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항상 0이다 아니다? 아니다. 항상 0이 아니다? 네. 0보다 크다? 네. 아니에요? 맞아요. 0보다 커요? 아니요. 항상? 아니요. 네? 아니요. 뭐가 정답이에요? 두 번째 거. 아니요가요? 아니에요. 아니요. 0일 수 있어요. 0일 수도 있고 음수. 양수 음수를 판단해보면 마이너스. 절대값이요. 네. 자, 그러니까 얘를 내보낼 때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우리는 0 이상이겠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왜요? 자, 시계 모양이 어떻든 전체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 이런 애들은 무조건 0 이상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2를 더했으니 이 전체 값은 무조건 2 이상이겠죠? 맞아요. 따라서 얘를 계산한 결과는 이렇게 플러스로 그대로 나오면 돼서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규칙만 찾으시면 돼요. 요 규칙.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일단 안에 들어있는 루트를 기준으로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완전 제곱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해진 루트를 두 개로 쪼개서 걔들을 제곱해서 이렇게 여기 합 구성이 나오는지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쉬세요.